자, 지금 보면은요, 어제요. 어제 민주노총의 어제 오후에 도심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마무리가 됐다. 좀 이례적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는 공무집행 방해 혈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경정 군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겠습니다. 천막 설치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에 불응해서 참가자 여러분들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집회 때마다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요. 근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집회에 비하면요, 그래도 순탄하게 끝났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일단 소정욱 변호사, 설치된 분향소가 철거됐어요. 물론 이게 물리적인 이제 몸싸움이 있었지만은 어떤 큰 충돌은 없었고요. 그리고 원래 4시부터 집회가 있었고 5시까지 끝나는데 뭐 야간 행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야간 행진은 취소가 됐다 그래요. 이게 혹시요, 지금 정부나 경찰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잖아요. 이건 강하게 불법인 경우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진짜 심각한 경우는 캡사이신까지 써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좀 통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옛날에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그 한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가사상.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영혼이 강한 나라도 없고 영혼이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자 강,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면 예. 나라가 강해지고 예. 봉법자 약,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예. 이 말은 이제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 민노총 저분들에게 뭐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예.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아. 이게 우리 법의 판례고 예, 또 옛날에 그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까지 이게 민노총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이제 무법, 불법, 편법, 때법, 탈법, 합법 빼고 다 한 단체가 민노총이에요. 아. 근데 그동안 이게 경찰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거죠. 이제 제대로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법치에 예. 따라서 이게 원칙대로 대응하자. 경찰이 늦었지만 예. 이런 이게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좀 민노총이 약간 꼬리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간 집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가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약간 이런 반응도 어제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녁에. 자, 이번에 윤경호 소장님, 이 상황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는 명확한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미리 예고가 돼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쪽, 예. 다시 말하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걸로 제압이나 진압이나 또는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매뉴얼대로 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 기준을 분명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가만히 있었고 어떤 때는 오히려 강경 내지는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진압이나 체포에 나서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냐 기준이. 그러면 이런 이게 혹시 비판을 정권에 따라 일관성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어서 정권에 따라 아니면은 아니 똑같은 지금 경찰청장인데 예. 이 전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며칠 전에 있었던 민노총의 서울시 한복판에서의 밤샘 집회. 이거는 노숙 집회. 입이 10개라고 노숙 집회.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했잖아요. 그리고 예. 눈살을 찌푸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박 2일로 하겠다는 신고도 안 했다는 거고 심지어 뭐 술판을 벌였다부터 시작해서 예. 노상방뇨를 했다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얼마나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때는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는 민노총이 예.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느냐? 지금 분향소를 설치하고 뭐 한국노총이 광양 어디에서 고공농성을 하면서 뭐 몽둥이를 휘두르는 게 그러면 지금만 경찰이 그어놓은 기준 선을 넘은 거냐? 예. 그렇게 경찰도 자의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항상 엄격한 기준을 미리 예고를 해서 이 선을 넘어오면 어느 방법까지 동원해서 제압, 체포, 진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이런 시비 저는 생기지 않을 거다. 예. 이건 경찰력, 공권력 행사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말랑말랑해지고 또는 강경해지고 전 그런 식의 해석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후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일관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강력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앞서서 봤던 영상과 지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거는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였거든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제 모습도 뭐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요. 어제는 저 민주노총이 있고요. 다음 소개드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 30일 광양에서 있었고요. 이건 한국노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난 30일 광양에서 도로에 이 막루, 7m 높이의 막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고공시위를 벌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이제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경찰이 진압을 하는 상황이죠.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보면 쇠파이프도 등장을 했고요. 약간 무슨 이렇게 흉기 같은 것도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데 뭐 갖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은 경찰봉으로 진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뭐 보이죠? 뭐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소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진압이 됐는데 그 경찰봉에 맞아서 그냥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경찰 역시 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또 뭐 부상을 입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진압은 됐어요. 자, 윤시한 변호사. 이 장면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계속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내용은요. 여야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환경에서 이 보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그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노조원을 제압했다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자, 이 장면 지금 보셨어요. 광양 지난달 30일 광양에 있었던 저 모습 진압 장면인데요. 과잉 진압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상화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과잉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과잉 진압이 됐겠죠.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도가 심하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과잉이라는 건 심하다. 진압봉을 사용하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뭐 칼 등을 사용 안 했으면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고, 문제는 저게 이제 시위 1인 시위이기 때문에 뭐 집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도로 조명, 저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저분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위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도로 몇 차선을 딱 점거하고 저 구조물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막루를 7m짜리 막루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도로 위에 세운 거예요. 이거 불법이죠. 그럼 저거를 원래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경찰이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저 경찰의 기능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아까 민주노총의 그 천막 철거도 똑같습니다. 저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에 행정청의 응원 요청을 받고 행정 응원을 한 거예요. 저 똑같습니다. 행정 응원 과정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저기서 칼 등이나 이런 저항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봉으로 제압했으면 좀 문제가 있죠.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러나 쇠파이프를 약간 휘두르는 장면 이런 건 좀 영상에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예. 이게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예를 들면 경찰 작용이나 행정 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어선들 오면 중국 어선 대나무 갖고 막 대응하잖아요. 그때 방패만 갖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 국민이지만 되도록이면 자제해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것이 행정 작용을 방해해 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잉 대응에 대한 과잉 진압이다 이런 단어는 성립하지 않고 예. 일단 이 시위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집회 시위를 무작정 보호하자 그러는데요. 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은 무조건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집회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침해받는 공중의 이익이 있어요. 예. 이게 야만의 시대입니다. 원래는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서 어느 정도 뭐 통제를 하고 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이런 과정이지 집회 시위를 무분별하게를 허용하다 보면요 야만의 시대가 돼요. 물론 의사표현하고 위세 떨쳐서 다중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지만 예. 이 본질이 집회 시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예. 공중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이 다루어줘야 된다. 이거를 집회 시위의 본질에 포함된 거라서 야당이 말하는 집회 시위의 무작정 뭐 무한적인 이걸 보장해라. 저는 이건 집회 시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지금 확인했던 이 장면의 본질은 과잉 진압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상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고공농성에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연이 그렇죠. 지금 전혀, 이유가 있겠죠. 네, 전혀 지금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연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그 사연까지 좀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었으면 하는 이게 광양 아쉬움이. 제철소의 이제 하청 노동 네. 관련된 내용,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걸 하면서 나왔다고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전차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저 분이 저렇게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방법이 저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네, 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저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은 지나치죠. 뭐 칼을 들고 있었고 뭐 쇠파이프도 들고 있었고 예. 지금 뭐 그런 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집회 시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 시위를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않고 풀어주는 이유,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소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자의 권리가 아니고요. 예. 소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얘기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다수자들이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분명히 이 고공농성에 사연이 있을 것이고 칼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전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위험하죠. 근데 저분도 목숨 걸고 저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고 저분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본인의 주장하는 얘기들이 예. 우리 사회에 울려 퍼졌으면은 저기까지 왜 올라가고 저기까지 왜 저 칼을 들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첫째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저분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경찰이 몇 명 다쳤잖아요. 예. 저분의 행위가 야만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경찰이 경찰봉으로 진압한 게 야만입니까? 어느 게 야만인지 전 제가 보기에는요. 저렇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정글도 쇠파이프 휘둘러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이게 야만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거고 자 진짜 선진국 가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했다. 칼로. 그럼 이게 미국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영국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진짜 선진국은 어떻게 진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영화도 안 봅니까? 지금 이게 저렇게 행동했을 때 저는 어느 게 야만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자꾸 이게 사후에 지금 봐가지고 당시에 그 진압봉으로 머리 때릴 때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예. 뭐 어쩌고 이게 자꾸 사후에 그 사정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노총 쪽에서는 그런 걸 갖고 있었지만 그건 다른 용도였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공권력이 정당하냐 과잉이냐는요. 예.
그 위급한 행위실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떤 범죄자를 단속할 때 예. 갑자기 무슨 흉기를 꺼내 찌를 수도 있고 갑자기 옆에 있는 칼을 들고 또 저항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런 게 위급한 상황에 경찰도 목숨 걸고 진압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선제적으로 이게 진압 안 하고는 언제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100% 장담이 있습니까? 그 전에 이미 경찰이 몇 명 다치잖아요. 따라서 이게 사후에 판단해서 그때는 칼을 내려놨으니까 과잉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윤 소장님, 지금 사실 이 장면 보면 아찔하거든요. 7m 높이입니다. 저게 사실은 저런 고공농성이 있을 때마다 경찰 쪽에서 주저했던 이유가 진압 시에 또 너무나 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 했던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 없었고 그냥 부상 정도로 끝났는데 아찔합니다. 장면 자체는요. 저 역시도 진압을 하는 경찰이나 또는 진압 대상인 예. 노조원 중에 만약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더 큰 부상을 그거는 당하는 진짜 사고가 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 기준 내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건 뭐 과잉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찰의 진압이나 체포나 뭐 이런 것들이 강경해지다 보면 분명히 부상자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준과 매뉴얼이라는 걸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말로 해결이 되고요. 어떤 절차에 따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뭐 어떤 거 시각이 갈리는 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큰 불상사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겁니다.